안녕하세요. BTN 신행이야기 가피 목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우영녀입니다. 오늘 만날 주인공이야말로 진짜 마음 부자로 사는 분입니다. 기도와 연불, 참선 수행 등 불교 신행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자유를 찾은 분인데요. 이정용 거사님을 먼저 화면 위로 만나보시죠. 절의 향내가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군 생활의 도피처로 찾아간 군법당에서 신심을 키우기 시작한 이정용 진용 거사. 일본 유학 시절엔 방 한 켠에 불상을 보시고 108배를 올리며 40일 동안 걸어서 일본 시코쿠에 있는 88개의 사찰 순례에 도전한 말뚝 신심의 이정용. 한국에 돌아와 사업을 하면서도 하루도 쉬지 않고 절을 찾았고 그렇게 39세에 처음 시작한 100일 기도는 이제 16번을 회항하기에 이르렀다고. 전국 사찰 순례의 꿈을 안고 16일간 국내 170곳 이상의 절을 순례하며 얻은 소중한 진리, 그리고 마음 공부시켜주신 훌륭한 스님들과의 인연 가피, 대만 가오슝 불광사에서의 참선 수행까지 돌아보니 모든 것이 깨닫기 위한 과정이었다 말하는 이정용 거사의 가피담이 지금 시작됩니다. 네, 부처님 법을 만나 하루하루가 행복한 분입니다. 진용 이정용 거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주도와 서울을 오가면서 생활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걷기로 제주도 일주를 하고 계시다고요? 와. 그것도 법문을 들으시면서. 예. 멋지시네요. 멋지네요. 말씀 좀 해주세요. 원래는 서울 출신이고요. 예. 이제 여기서 군대 제대하고 이제 일본에 가서 대학교를 나오고 호주에서 7개월, 대만에서 7개월, 그리고 이제 집사람이 대만 사람인데요.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곧장 제주도에 내려가서 자영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스님, 예. 이건 무슨 뭐 피족? 파이어족. 파이어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파이어족?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아주 인기예요. 그럼요. 와. 예. 경제적 자립을 통해서 빠른 시기에 은퇴한 사람들을 파이어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이종영 거사님이 파이어족이라는 건가요? 네, 네, 33살 때요. 이제 예. 자영업을 시작해서 제주도 이제 아무도 연고도 없는데 갑자기 내려가서 이제 자영업을 하게 됐는데 예. 이제 저희가 외국어가 다 되니까 예. 참 덕을 많이 받습니다. 예, 손님도 좀 있었고. 근데 33살에 해서 첫 해 겨울에 손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긴 관광지라서 겨울에는 손님이 없나 보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이제 매년 겨울철에 뭘 배우러 다녔습니다. 뭐 별의별 한 30가지 이상 배웠더라고요. 근데 39살 때부터 이제 너무 힘들어요. 이게 계속 쉬는 날 없이 연중무휴로 하다 보니까요. 네. 너무 힘들어서 계속 꿈을 꿨죠. 50살까지만 일을 하자. 50 넘으면은 하고 싶은 거 공부하면서 수행하면서 살자. 그렇게 몇 번 마음을 먹었었어요. 근데 그게 딱 꿈이 이루어졌는지 50세 제 생일날 가게가 다 정리가 됐습니다.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네요. 네. 그 은퇴 후에 이제 법문을 들으면서 제주도를 일주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것도 걸으면서요. 제가 계속 기도 공부만 하다가요. 네. 46살 경에 참선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선을 이제 마상근이라는 참선을 받아서 네, 마상근. 예, 그거를 하루 종일 그것만 했어요. 그래서 50 넘으면은 일하면서 같이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50 넘으면 그냥 일도 그만두고 이번 생에 깨닫고 말자. 그래서 50대 이후로는 그냥 이 공부만 하자. 올인했네요. 예. 마치 와, 이게 딱 이루어지더라고요. 대단하시죠, 스님. 네, 이렇게 했길래 이정용 거사님은 젊은 은퇴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죠. 네, 그 사이 너무 궁금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거사님의 신행담 좀 들어보죠. 어떻게 처음 불교를 만나셨어요? 이제 어머니 덕분인데요. 어머니가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 보면은 꼭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염불하고 그리고 또 이게 사경하고
그리고 치가만 나면 베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제가 어렸을 때도 많이 봤습니다. 예, 그래서 뭐 거부감이 없죠. 처음에 어렸을 때 절에 가면 좀 거부감이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뭐 아기 때부터 그렇게 살아서 그런가 거부감 없이 이제 절에 참 친근감 있게 살았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좀 그런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름날이다 그러면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옛날 맞아요. 어머니들 예, 달 잘 살게 보기도 해주세요. 하고. 달을 보면서 이렇게 그렇게 어머니 항상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절에 또 행사 있으면 데려가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군대에서 신심을 키웠다고 하던데. 예. 근데 제가 논산 군번인데요.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 강원도까지 가게 된 거예요. 최전방으로 하셨네요. 최전방에 갔는데 예. 이제 너무 군 생활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죠. 근데 막 들어갔는데 그 첫 주에 축구를 하재요. 근데 저는 구기 종목을 아예 안 하거든요. 근데 첫 주에 첫 번째 그 축구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네. 해본 적이 없어요, 축구를. 네. 그러니까 그 고참들이 선임들이 하다가 너무 화가 나니까 공을 저 부대 밖에 논바닥에다 차버리더라고요. 네. 그 누가 이제 주스로 가죠. 주스로 갔다 오는 동안에 계속 이제 머리 바꿔 하고 있는 거예요, 연병장에서. 네. 그걸 시켜요. 아이고. 그건 이제 한참 걸리죠. 그러죠. 하루에 그걸 축구를 하는데 그걸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 공 차버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고참이 너무 화가 나니까 전원 집합. 그래갖고 이제 전에 자동차 정비를 했는데요. 아. 예, 그 볼트 푸르는 그 소켓이 있습니다. 네, 스케치죠. 예, 네. 그걸 한 박스를 이걸 갖고서 앞으로 이렇게 오더라고요. 네. 저는 근데 맨 후임이니까. 네. 근데 설마 가장 작은 건 한 5mm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짜만하잖아요. 예, 아주 좁습니다. 네. 그래서 설마 여기다 박으라는 안 하겠지. 네. 그래서 좀 큰 거 그보다 한 10mm 정도를 잡았어요. 네. 근데 그다음 그날 거의 맞다 죽도록 맞았어요. 네가 지금 그거 잡을 군번이야? 너는 맨 작은 거 잡아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미리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안 알려줬으니 설마 5mm 박으란 말을 안 하겠지 아유, 했는데 그거 아주 그 조만한데. 그래서 그날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러다가는 군대에서 그냥 죽겠다. 제명에 못 살겠다.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절에 이제 신앙생활로 빠지자 해갖고 절을 가게 된 거예요. 휴일날에 이제 종교 생활을 가는. 예, 종교 활동이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절에 갔는데 그 향냄새 너무 향냄새 좋아가지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여기가 내가 살 때다.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있는 신자 활동을 항상 가게 됐죠. 인연이 있으셨네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참들 괴롭히는 고참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글쎄 정말 그러네요. 네. 거기서 아주 귀한 소녀를 만나셨다고. 그 부대 생활에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든 도망을 가야 되겠는데 예. 참 부처님 가피라고 거기도 이제 밖에 있는 절인데요. 예. 그런데 그 간부가 이제 장교고 예. 이제 스님이 사병이에요. 아. 그런 이제 군법들이죠. 예. 그래서 군종병. 예, 군종병이 저랑 군대 동기더라고요. 아. 어쩜 그렇게 행운인지 그 동기 때문에 군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또 그런 인연이 있으셨네. 그러니까 그 동기병이랑 같이 이제 스님이니까요. 네. 같이 이제 절하는 것도 배우고 108배도 거기서 하고 그렇게 그리고 이제 제 신자증 같은 것도 다 거기서 만들어주고. 그런데 보고 싶은데 지금 연락을 못 하고. 본명 모르세요? 네, 제가 지금 너무 오래 35년 전이라서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부대 이름 대고 한번 보고 싶다 하세요. 제가 사진 다 냈습니다. 아. 예, 거기 이제 절 이름이 다 있어요. 그렇군. 아마 이제 이 방송 보면 이제 물어물어 전달이 돼가지고 스님 찾는 것 같은데 그럼 나오실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죠. 네, 뭐 그랬으면 스님들이 좋겠습니다. 그 많지 않거든요. 우리나라에 다 합쳐봐 한 2만 명 정도 많이 안 돼요. 겨우 찾을 수 있어요. 그럼요. 네. 근데 이렇게 뵈면요, 넉넉한 집안에서 아주 부유하게 자랐을 그래요. 것 같은 분이잖아요. 네. 근데 일본 유학 가서도 고생을 참 많이 하셨대요. 정비 공장에서 일하면서요, 또 신문도 돌리고, 힘드셨겠어요. 제가 원래 그 고등학교가 그 자동차과 나왔습니다. 공고 자동차과를 나왔거든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원래 자동차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기술로 이제 학원에서 강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학원하고 일본 그 자동차 회사하고 자매 결혼 맺으면서 전국에서 10명을 뽑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그 안에 운 좋게 들어가서 그때 일본을 가기에 서류가 다 돼 있었는데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때 감사할 일이 그때 일본 법이 바뀌면서 한국 사람을 데려다 쓰려면은 일본어 교육을 4시간씩 시켜라. 그게 법이 그때 딱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감사할 일이죠. 안 그랬으면 그냥 가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로 일만 하다 하루 8시간씩 일만 하다 왔어야 되는데 저는 덕분에 일본어 오전에 일본어 교육을 받고 오후에 4시간만 일했거든요. 근데 일본어가 재밌더라고요.
공부를 그전에 저는 해본 적이 없는데 그것이 참 신기하네요. 공부를 그때 외국어에 대한 흥미를 완전히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1년 반 개학으로 갔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돌아가고 저는 그냥 거기서 대학교를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모든 게 불교만 이게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불경을 원어로 읽자. 불경을 금강경이든 반야심경이든 뭐 천수경이든 전부 다 원어로 읽자. 그래서 이제 중국 문학을 들어가게 된 거죠. 한문 그 원어대로 읽으시려고. 예. 야. 그 목적으로 이제 중국 문학을 갔는데 쉽지 않죠. 그렇죠. 곧 중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일본에 가서 네. 살면서 중국 문학을 하고 또 낮에는 또 정비를 일해야 되고. 근데 그거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학교를 들어가서 운 좋게 4년 동안 거의 장학금으로 나오고 그리고 알바 그 정비를 계속하면서 알바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돈을 많이 준 거예요. 보통 일당 시급을 하면은 700엔, 800엔이었거든요. 저희 네. 때는. 근데 저는 2,000엔을 주더라고요. 방학 때 같은 경우는 한 30년 근무한 부장님보다 월급이 더 많은 거예요. 제가 하루 종일 일하니까. 그래서 내가 알바 주제에 저렇게 30년 근무한 분들보다 많이 받으면 저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매년 여행을 여름철에 여행을 다니던 뭐 센다이에서 도쿄까지 자전거로 오기도 하고 또 2학년 때는 북경대학교, 중국의 북경대학을 또 단기 유학을 40일 갔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여행을 다녔죠. 나름 회사 좀 그만 나가려고, 조금만 나가려고요. 너무 많이 가면 미안하니까. 대단하시네. 그래서 그런지 일본 유학 시절의 취미가 절이었다면서요. 이제 군대에서부터 절하는 그 습관이 있어서요. 네. 108배를 항상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 절에 가면 또 우리랑 분위기가 좀 틀려요. 절에 틀리죠. 가서는 예, 그래서 맞아요. 제가 방에다가 불상을 모셨어요. 예. 사실 방도 조금 해요. 근데 거기다 불상을 모시고 시간만 나오면 108배를 했거든요. 108배를 하니까 108배 하면 끝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죠. 예, 그 맛에 항상 했어요. 그리고 뭐 시간 그때 이제 대학교 진학했을 때인데 서예 학원에 가서 불자만 몇 달 썼어요. 다른 거 안 쓰고 불자만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자 쓰고 있는데 이제 친구가 브라질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운전하는 차에 제가 옆에 앉았다가 크게 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몇 바퀴 굴러버렸거든요. 근데 보니까 차가 굴르고 받치고 여기 막 굴르고 이 친구가 없더라고요. 유리창 깨고 튕겨 날아가고 나갔네요. 네. 저까지 날아가 있어요. 근데 머리로 떨어져 갖고 얼굴이 이렇게 부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이 친구 죽겠구나. 잘못하면 죽겠구나. 근데 저는 막 긴장되니까 우선 막 그 친구 구급차 불러서 보내고 그리고 몇 시간 집에서 막 그래서 조금 자야 되고 새벽 거의 날 샜거든요. 잠을 좀 자고서 병원에 가자. 그래서 누워있는데 잠도 안 오고. 근데 거울을 딱 보는데 저 자신한테 야 너는 친구 죽어가는데 너는 이렇게 하나도 안 다칠 수가 있냐? 저 안에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이렇게 쉬고 있었거든요. 네. 차가 막 굴르고 있는데. 의식이 근데- 또렷했네요. 예, 저는 또렷했어요. 그래서 근데 친구가 이제 날아간 거 저는 이제 엄청 죄책감에 친구는 저 상태가 됐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다쳤냐?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정말 너무했다. 그러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부처님 목걸이를 차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 혼자서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네. 이게 뚝 떨어지더라고요. 아, 제가 이거 수개월 차면서 한 번도 끌어져 본 적이 없는데 거울을 보고 있는데 그 생각하는데 이게 딱 떨어지길래 이제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이게 내가 운이 좋아서 사는 게 아니구나. 부처님의 가피. 예, 부처님 가피로 그렇게 해서 하나도 안 다치고. 그래서 막 진짜 뭐 옛날 일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거든요. 정말 많이 넘겼는데 근데- 한 번을 다친 적도 없고 이게 다 부처님 가피로. 네, 맞아요. 부처님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럼요. 운이 좋은 게 아니라 부처님 가피 덕분에 맞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날 같은 경우는 제가 거울을 보면서 이건 부처님 덕분에 살았으니까 이제 새로운 삶이다. 그리고 앞으로 돈을 열심히 벌어서 한국 불교를 위해서 좀 뭔가 일을 하자. 그때 크게 마음을 맹세를 했죠. 대단하다. 네, 그 일이 평생 불자로 사는 터닝 포인트가 됐네요. 네 맞아요. 그 시심이 아주 이제 불타올랐을 때였겠어요. 그 즈음에 40일 동안 걸어서 88개 절 순례에 도전했다고. 마음 먹으면 꼭 해야 이제 그 아직 쭉 들어보면 뭔가 이렇게 딱 계획을 하면 그걸 완성하시는 것 같아요. 그 끝날 때까지 그런 성격이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대학교 때 졸업 논문을 선시라는 타이틀로 제 졸업 논문을 쓰기로 선시요? 했어요. 예, 네. 선시.
그래서 오롯이 혼자서 고민을 좀 하자 저런 논문에 대해서. 그래서 아침이라서 머리를 다 깎고 제가 바리깡으로 머리 다 깎고 그 오사카 옆에 있는 시고쿠라는 섬이 있습니다. 네. 거기 가면 절이 1번부터 88번까지 있어요. 이제 걸으면 한 40일 걸립니다. 근데 정말 저 사실 성공을 못했어요. 며칠 만에 포기를 했거든요. 너무 여름철인데 급하게 걷다 보니까 여기 가래가 쓸려갖고 맞아요. 예.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포기하고 안 되겠다. 열심히 돈 벌어서 그냥 또 유학을 가자. 하루라도 돈 벌자 그래갖고 일찍 포기를 하고 돈 열심히 모아서 이제 호주로 또 유학을 가게 됐죠. 영어 배운다고. 일본어, 중국어 좀 되는데 영어가 좀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돈을 제가 200만 원을 모았어요. 예. 유학을 가기 위해서. 그래서 저 나름대로 참 일본 대학 생활 정말 뿌듯하게 했다. 공짜로 대학교 나오고 다 제가 저 혼자서 그리고 부모님한테 용돈도 드리고 그리고 양평에다 땅도 한 1000평 사놓고 그러니까 그리고 일본어 중국어 했고 북경대도 유학 갔다 오고 저 나름대로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럼요. 대단하죠. 예, 그래서- 아니 근데 그러다가 39세 됐을 때 100일 기도를 처음 하게 됐다고요. 어떤 인연이었는지 궁금해요. 33살부터 이제 자영업을 하는데 저희 업이 관광객을 상대하다 보니까요 쉬는 날이 없어요. 관광객이 쉬는 때 우리 쪽에 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연중무휴를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정말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소개로 이제 100일 기도를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절에 가면 2시간 걸려요. 그 100일 기도라는 게 너무나 이게 어렵더라고요. 시간을 내서 하루도 안 빼고 간다는 게. 그렇죠. 제 나름대로 목표를 잡은 게 단 하루도 쉬지 말자. 하루라 쉬면은 다시 첫날 1일부터 다시 시작. 그렇게 해서 100일 기도를 그렇게 하게 됐죠. 이제 그렇게 시작한 베일 기도가 어느덧 16번이나 회양을 하게 됐다고요. 이게 재미가 있어요. 네. 완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술 조절이 안 될 경우 늦게 끝나고 막 일 끝나고 직원들끼리 또 술 마시러 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또 100일 기도 또 시작해야겠네. 그래서 1년에 한 번, 2번 정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걸린 거, 10년 좀 넘게 걸렸죠. 참 대단하다. 예. 그 16번의 100일 기도 중 이제 잊을 수 없는 가피가 있으세요, 혹시? 제가 이제 가족들이 이제 다 같이 일을 그만두자 하고 네. 가족들을 먼저 대만에 보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제 집사람 가게가 있었고 저 가게가 있었는데 제 가게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이쪽 가게는 나갔는데 그래서 식구를 다 보냈는데 저 혼자서 1년 3개월 있었거든요. 아이고. 안 나가니까 그럼 정말 많이 매달렸어요. 제발 좀 가게 좀 나가게 해주세요. 그 전까지는 전 100일 기도를 해도 이렇게 뭘 원하는 게 있어서 막 뭘 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 한 번만 처음으로 제발 가게 좀 나가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바라나요? 간절하게 바랬습니다. 그것도 이제 제주도에서 기도가 잘 들어준다는데 일부러 막 좀 찾아가기 어려워요. 거기 가서 했는데 100일 기도가 끝나고 5일 전에 계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 앞이네요. 예, 부처님 가피로 계약이 됐어요. 근데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이제 드디어 그렇죠. 자유 몸이 됐구나. 네. 그런데 마지막에 계약서를 딱 마지막 잔금 치를 때 예. 계약 도장을 딱 찍는 날짜를 딱 보니까 제 생일날이에요. 50세 제 생일날. 그러니까 기도 덕분에 이게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항상 50 넘으면 일 안 하겠다. 둘 중에 어느 건데 아무튼 50 딱 그 날로부터 저는 이제 자유가 된 거예요. 두 가지가 다 하나예요. 네, 원래는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하는 일들이 내 마음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이제 원하는 대로 성취하는 게 성공이거든요. 그럼 기도는 항상 소원을 또 말하잖아요. 그 마음을 또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이루어지면 이제 부처님 앞이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내 마음이 이루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부처님 앞이라 이야기하는 건 사실 누구나가 마음만 먹으면 다 이룬다면야 부처님 앞이라 할 수가 없죠. 근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맞습니다. 예, 누구나 하고 싶지만 실제 성공 확률은 한 30~40%도 안 되잖아요. 거기에 부처님 앞이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이제 매일 내가 부처님께 기도하고 소원을 말하니까 그 마음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모든 걸 집중시킬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부처님이 그런 중생들 도와준다고 원력을 바라시는 분이거든요. 혼자 하기 어려운 부모님께 도움을 청하면 쉽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도움을 주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두 가지가 하나죠. 그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네요, 진짜. 이제 그런 마음 먹기도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기도하기도 쉽지도 않고. 그렇죠. 마음은 첫 번째 누구라도 나도 막 빨리 다 일 마치고 나이 뭐 좀 여행도 다니고 쉬고 싶어. 한 번쯤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꾸준히 그리고 아주 실행해서 성취까지 한다는 건 아주 극히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또 한때는요, 승용차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요, 전국 사찰 순례도 학교도 했다고. 이거는 정말 웬만한 신심 의지 없이는 힘든 일인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야말로 차박이네, 차박. 네. 차박을 이제 제가 두 번을 돌았습니다, 한국을요. 와. 두 바퀴를 돌았는데, 저는 그때 생각에 불교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한 10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절에 이렇게 순례 코스를 만들자. 우리나라 그 해안가 쪽으로 예. 코스를 만들자. 그래서 절을 사전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 절 조사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제 첫 번째 갔을 때는 제가 일할 때였는데요. 제 차에 트렁크 다 뜯어내고 의자 다 뜯어내고 거기다 이제 판때기 깔고 판 깔고 잘 수 있도록. 예, 잠자리 만들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는 돌았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대만에 살 때 예. 일부러 한 달간 돌았어요. 한국에 돌아서 차를 한 달간 렌트를 하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16일간 전국을 돌았죠. 차에서 잠자면서 그리고 그때 많은 걸 포기가 됐어요. 저는 이제 번호대로 1번 무슨 절 이렇게 쭉 한 바퀴 돌라고 한 100군데 넘겠더라고요. 제가 그때 도른 게 170군데 넘게 돌았어요. 16일 동안. 그러니까 하루에 뭐 10군데 이상 간 데도 많이 있죠. 근데 그 계획을 여러 스님들한테도 얘기해보고 제가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일부러 조계종에 가서 그 옆에다 고시원 잡아놓고 한 달간 있으면서 그 스님들 매일 만나면서 이런 안을 갖고 왔는데 어떻겠습니까? 생각은 좋은데 너무 크다. 이건 규모가 너무 커서 힘들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3,300km더라고요. 그러면 걸어서 돌으려면 4달 걸려요. 네. 이거는 너무 규모가 크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전국 사찰 순례를 그때 포기를 하고 그래서 그냥 제주도 돌자. 6일에서 7일밖에 안 걸리니까 네. 그냥 제주도 도는 코스로 제가 마음을 돌려보았어요. 그 원래 이제 불교 수행도 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더 많이, 더 열심히, 더 완벽하게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가 이제 포기가 옵니다. 그때부터 포기하고 나서 그때 이제 쌓아가는 것이 참된 수행이 돼요.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면 그건 아직은 그 내 아상에 쌓인 허상에 불과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포기는 곧 수행의 출발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웬만한 스님 이상으로 사찰순례를 하셨는데 막 스님들도 저도 어떤 때 시간 나면 막 그냥 차 타고 한번 전국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 남해안을 시작해서 동해안으로 돌아서 저 서울로에서 저 서해안으로 가서 저 목포까지 가서 돌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잘 안 되거든요. 뭐 하다 보면 또 뭐 금세 또 일생기다 보면 또 그만두게 되는데 참 스님 이상으로 사찰순례를 하셨는데 수행의 재미에 푹 빠져서 3,000배도 하시고 21일 단식도 하게 됐다고요. 와. 각가지 수행을 다 해보시네요. 종류별로 다 해봤습니다. 네. 어렸을 때는 뭐 호흡 수련도 했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차크라 같은 것도 해보고 네.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저는 원래 절을 좋아합니다. 절을 항상 또 절 하는 모습도 제가 예뻐요. 절을 좋아하는데 제주도에 법성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네. 거기 갔는데 거기 주지 스님이 오늘 왔으니까 오늘 1,000배 하고 내일 3,000배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1,000배는 잘 안 해봤는데 시켰으니까 했어요. 네. 다음날 3,000배는 정말 하루 걸리더라고요. 그 전날 1,000배를 했기 때문에 다리가 엄청 아프죠. 예, 다리가 아픈데 그 다음날 3,000배 하라니까 정말 하루 종일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재밌었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놀란 게 어떤 분들은 3,000배를 10년간 했대요. 하루도 안 빼고. 그런 분 계세요. 예,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무릎이 괜찮을까 걱정도 되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제가 이제 선회를 많이 참석을 했거든요. 예. 5박 6일 선회를 갔는데 단식을 하재요. 단식을 했는데 귀향했으니까 21일짜리를 하래요. 37. 21일이면 뉴스 같은데 보면 뭐 탄광에 빠져갖고 뭐 못 빠져나와서 십며칠 기적적으로 살았다. 그러죠. 예, 그런 얘기는 뉴스에서 본 적이 있어갖고 21일 사람이 살 수 있나?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때 느낌에 아 이거 한 달도 되겠구나. 기운은 없어요. 정말 기운은 없는데도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버스를 못 타요. 다른 사람이랑 같은 공간에 있으면 이 냄새가 냄새가 평소에 안 나던 냄새가 그 마늘 냄새 비슷한 게 사람 맞아요. 예, 향이 채취가. 독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갈 때는 버스 타고 이제 참고 가는데 올 때는 걸어가 2시간 반 걸려서 지금 걸어왔거든요. 쉬운 건 아니에요. 20일 굶었는데 걸어서 2시간 반 돌아오는다는 게 와, 그렇게 대단하시다. 그리고 대만에 갔을 때는 막 이제 여기저기 마상근 막 써놓고 안 되니까 정 안 되니까 여기다 막 문신도 하고 잠시도 놓지 말자 화두에 대해서 마상근 놓지 말자 그래서 막 문신까지 했습니다 사실 여기다. 아, 대단하시다. 열정적이시네. 네, 네. 에이, 단식하면 그거 뭐야 그 냄새가 우리 이 감각이 엄청 예민해져가지고 냄새, 맛, 시각도 좀 이렇게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거 보이기 시작하기도 하고 귀도 아주 소리도 예민해요. 예. 보통 이쯤 되면 출가하는데. 제가 일본에서 대학교 다닐 때 거의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해서 일하는 동안에 정비하니까요. 네. 일하는 동안에 이제 일본 학교 졸업하면은 한국 계룡산이나 저 지산 속 들어가고 죽을 때까지 나오지 말자. 맨날 그 생각만 했거든요. 근데 그런 인연은 아니었나 봐요. 그렇지. 예,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또 요즘은 또 좋은 세상이라 갖고 굳이 뭐 산속에 안 들어가도 이제는 여기서도 얼마든지 공부가 수행이 되니까. 그리고 결혼하셨고 자녀분도 따님이 3분이나 있으시다고. 아우, 복도 많으시죠? 아, 아우, 딸이 셋이면요. 저기 너무 뭐지 이쁘겠어요. 비즈니스가 아니라 퍼스트 클래스 밤낮 타고 다니겠습니다. 예. 대만에 인연이 돼서 불광사에서 불광사가 대만에 대단하잖아요. 불광사. 참선하는 기회도 얻게 됐다고요. 인연 가피가 많으세요. 이제 식구들 다 이제 아기가 아직 어려요. 지금 막내는 초등학생 4학년이거든요. 큰애는 이제 직장 다니는데 어린애를 데리고 이제 대만에 이제 그때는 이제 벌써 몇 년 전이니까요. 다들 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요때 애들 데리고 제가 대만에 이사를 보냈어요. 예. 이사를 가는 때 정말 부처님 가피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완전 믿었거든요. 완전 믿고 부처님 믿고 어디로 갈지도 정하지도 않고 그냥 타이베이 역에 내려서 아무 전차 타고 가다가 그냥 아무 데서 내려서 아무 부동산 가서 그냥 정해준 거 그냥 정해있는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집 좋다. 그리고서 거기서 이제 애들 다 공부시키고 근데 부처님 가피라고 불광사하고 제가 인연이 많은가 봐요. 인연이 집 근처에 불광사 그 선원 센터가 있더라고요. 분원이요? 예, 분원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놀란 게 저는 그 분원이 많은 줄 알았어요. 대만 전체에. 근데 대만 전체에도 몇 군데 안 돼요. 그게 바로 집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매일 가서 거기서 앉아서 그때도 이제 절보다는 참선을 많이 했거든요. 네. 하루에 한 2시간씩 오전에 가서 앉아서 하다 보니까 점심때 식사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밥을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사실 대만 음식이 안 맞았어요. 네. 안 맞는데 거기 거만 맛있어요. 그래서 매일 먹으러 와도 된대요. 그래서 아예 도시락 통을 들고 가서 제가 거기서 떠서 먹었거든요. 근데 그게 인연이 돼서 그 스님이 이제 좀 한글을 좀 가르쳐 달래요. 거기 신도들한테. 그래서 한글은 이제 제가 일본에 살 때도 한글을 가르쳐 본 경험이 있어가지고요. 대만 사람들한테 이제 한글을 가르쳤죠. 그러면서 이제 불광사 인연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불광사 그 까오숑이거든요. 예. 번호는 까오숑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1년에 몇 번 있는 그 선회 7박 8일짜리를 이제 참석을 하게 됐죠. 근데 그 사실 어려워요. 7박 8일이라는 게 군대 생활 막 그렇게 군대 같아요. 규율이 너무 오매갖고 말도 한마디 못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매일같이 이것만 참석만 하고 있거든요. 이틀째 정도 들어가서 이틀 되면요. 후회를 해요. 아, 너무 힘든데. 막 파스 치고 있고 막 그래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날 되면 딱 나오면서 아메리카노, 그 안에는 이제 커피도 없어요. 네. 시원한 아메리카노 하나 먹고 또 다음 일정을 또 예약을 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요. 이틀째는 후회를 하면서 나오면 또 예약을 해요. 그렇게 해서 7번을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아, 참 대단하시네요. 저하고 불광사는 인연이 많은가 봐요. 보통 불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전생에 대만과 한글 오가는 스님이셨나 봐요. 그랬나 보다. 네. 불교를 처음 만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진리를 탐구해온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제 특히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지 않습니까? 네. 많이 넘기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뭐
공장에서 가스가 터져갖고 막 100m 달리기 싫어 간 적도 있고 그리고 차 정비하다가 잠깐 뭐 하러 갔다 오니까 차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 순간에 그냥 정말 몇 초 사이로 그렇죠. 숨이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차 사고도 숱하게 났었고 그런데 한 번도 이렇게 다친 적도 없고 병원 가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처님 가피 정말 대단한 건 많이 느끼는데 또 하나 느끼는 거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순간 예. 뭔가 뭐 학교를 가든 직장을 구하든 그럴 때 그 어떤 계시가 와요. 이렇게 하라는 게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근데 그 느낌을 저는 많이 믿어요. 어떻게 흔한 평소 생활하면서도 그 하나의 그 힌트가 주어지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게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2년째 집을 제주도 잘 안 가고 막 공부한다, 이 공부한다고 지금 예.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 공부하는 게 된 그것도 가피인데요. 그 절에 아니지. 저희가 이제 단독주택에 사는데 집이 좀 크다 보니까 애기들만 다 놔두고 나오기가 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만 애들만 어디 좀 아파트 들어가면은 제가 좀 밖에 돌아다니 마음껏 공부를 할 수 있겠는데 그 생각을 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집을 좀 빌려달래요. 건설사에서 옆에 아파트 짓는데 저희 집을 그 사무실로 쓰겠다고 감사합니다고 빌려줬어요. 그리고 2년 동안 나와서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걸으면서 계속 걷고 법상 스님 것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작년에 부산에 2달 동안 그 선생님 찾아뵙고 2달 동안 선생님이 옆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울산에도 자전거 타고 울산 가고 그거 선생님 찾아뵙기로 하고 그리고 정말 운이 좋았다 부처님 가피량이 느끼는 부분은 이 공부하는데 성 공부를 하는데 제가 가야산 선언에 대해서는 여러 번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야산 선언이 어디 있지? 해인사 쪽에 있는 줄 알았어요. 찾아보니까 우리 집 바로 근처예요. 4km 떨어졌더라고요. 4km면 걸어 다닐 거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가야산 선언을 다니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금우 스님이 네. 1대1 독참을 해보자. 네. 근데 일주일간 딱 하자고 했는데 3일 만에 공부가 끝났어요. 네. 더 이상 안 해도 되겠구나. 그때 이제 많은 걸 알았죠. 제가 뭐 이 참선을 한 10년 이렇게 했었어도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부처님이 새벽보를 보고 깨달았다는 그것도 알게 됐고 그리고 마상근에 대한 그 화두도 풀렸고 뭐 주장자를 들어보는 그것도 그렇고 뭐 이목고도 그렇고 다 한 뜻이구나 라는 걸 알고 그걸 알면서 이 공부에 대한 추구심 막 많이 그 추구를 많이 했죠. 근데 그게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그냥 이 새로운 인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참 대단하십니다. 모든 걸 이제 그 수행으로 다 올인해서 하나로 모아가니까 막 그런 인연이 있고 또 마음이 열려야지만 부처님의 가피를 느낄 수 있거든요. 네. 마음이 닫혀서 자신의 상으로만 선택을 하면 설사 부처님이 아무리 도와주시고 부처님의 가피인데도 본인은 모르고 본인의 능력이나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음만 열어놓으면 참 언제 어디서든 부처님의 가피는 항상 내게 와 있다는 거 느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걸 느끼신 것 같습니다. 은퇴 후에 걸으면서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회양하고자 하는 꿈이 있다고. 뭐 큰 꿈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제주도를 걷고 있는데 네. 제 목표는 그냥 100바퀴 돌자. 걸어서. 한 번 도는데 한 6일에서 7일 걸리거든요. 이거를 100바퀴 돌고 지금 이제 7바퀴 돌았어요. 앞으로 이제 90번 넘게 남았는데 이 90번 이 100바퀴 다 채우면은 그때 가면 한 소식 하지 않을까. 한 10년 잡아야 됩니다. 뭐 한 5년 안에 뭐 한 소식 할지도 모르겠지만요. 근데 지금 제가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추구하지 않고 내려놓고 그냥 매달 이제 다음 달부터 또 걸어요. 매달 걸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브이로그를 만들고 있거든요. 브이로그를 만들면서 제가 뭐 누구한테 보여주려는 건 아니고 제가 살아온 과정, 뭐는 어디 가고 뭐 했고 이걸 제가 찍고 있는데 지금 한 170개 정도 찍었어요. 근데 이거를 1000개를 만들자. 그 1000개라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이거 보통 그렇죠. 사람은 어려운 그 1000개가 과목이 다 틀리거든요. 예전에 제가 배웠던 것들 뭐 색스폰이든 최근에 탭댄스 그런 숱하게 배운 것들을 조금씩 그걸 정리를 해서 브이로그를 만들자. 그리고 1000개를 채우고 그리고
그게 다 끝나면 이제 세계 일주 여행을 한번 갔다 올 겁니다. 아유, 와, 보통이 이건, 아니시네. 네, 이건 뭐 네. 걸어서 저기 뭐예요, 법문 속으로의 주인공이 되네요, 그죠? 그러게요. 상상만 해도 행복한 삶이네요. 근데 이게 이제 가피 공식 질문인데요. 우리 이종용 거사님에게 부처님의 가피란? 저는 제가 예전에 호주에 유학을 갈 때 비행기가 한번 크게 그 난기를 만나서 몇백 미터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와. 정말 피가 마르는 경험을 한번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비행기 타는 게 무서워요. 비행기 공포증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비행기 타기 전날부터 손에 땀이 막 차고 막 그렇겠죠.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게 또 서울 사는 것도 아니고 제주도 사니까 1년에 몇 번은 타야 되거든요. 그러죠. 탈 때마다 막 긴장을 너무나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 성 공부하면서 그 긴장하는 그게 없어졌어요. 어차피 인생은 내가 사는 게 아닌데 부처님이 가피로 살아가는 거니까 다 내려놓고 그냥 다 맡기면 된다. 더 이상 뭐 나 혼자 두려워할 것도 없다. 예, 뭐든지 내가 원하면 되고 저는 그렇게 많이 믿고 있습니다. 정말 내려놓으면요, 무서울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럼요. 네네. 일단 내 목숨은 입에 풀칠을 하게 해주니까. 네. 불법을 만나서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고 계신 우리 이종용 거사님 얘기 들으셨잖아요, 스님. 네. 너무 부러운 거 있죠. 그러죠. 네. 근데 스님은 오늘 만나면 어떠셨어요? 저도 많이 부럽습니다. 네. 네. 수행과 삶의 지혜가 아주 가득한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 목적은 지금의 불편함과 불만족에서 편안함과 만족함, 즉 즐거움과 행복을 구하는 거죠. 네. 이 과정 중에 만나는 수많은 인연들을 우리가 이제 매 순간 만나게 되는데 네. 사실 이 모든 인연들이 내가 원하는 즐거움과 만족을 얻는데 꼭 필요한 필수 조건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고르죠. 그리고 분별하고요. 내게 도움이 된다는 걸 자꾸 얻으려고 하고 도움이 안 되고 불편함을 주는 건 자꾸 버리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부족하게 돼요. 그 부분이. 만약에 오는 대로 다 맞이해서 긍정화시켰더라면 이미 끝났을 일을 그것을 불편한 걸 싫어해서 버리고 좋아하는 자꾸 구하려다 보니까 다시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하는 거죠. 예, 이것이 이제 우리 중생들의 어리석음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네. 예, 이 삶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도량으로 살아가시는 이종용 거사님 참으로 지혜로운 불자의시고 수행자 모습입니다. 더욱 건강하시고 부처님 가피로 그 원하시는 소원 원만 성취하시길 바람드립니다. 네, 정말.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 그 중에서도 법보시가 최고의 공덕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공덕을 짓는 최고의 자비행에 동참한 네. 한 달에 커피 한두 잔 안 마시면 불법과 인연 맺지 못한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전법과 포교에 참여한 한 주 되시기를 바라면서 가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